네,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 이혼과 합의 이혼에 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끼리 이혼을 하자 하고 협의가 되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요, 법원에 제출을 하면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되고요. 그 기간 경과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끝이 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3가지 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탄에 책임 없는 자가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유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유책주의라고 함은 그런 이혼관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자는 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파탄주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이혼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사회적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하급심에서는 어느 정도 파탄주의적인 부분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유책주의가 고수되었던 것은 과거에는 너무나 가부장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오히려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인 이혼을 구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으로서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를 유지한 것인데 현재에는 여성의 주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대법관 13명 중 7대 6으로 이 유책주의를 인정한 만큼, 그러니까 한 명의 차이로 유책주의가 인정된 것이죠. 그리고 대법관도 많이 10명 정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갔을 때는 실제 파탄주의로 번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의 그 불륜 사건이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신청했고 부인은 이혼하지 않겠다,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를 계속 보였었죠. 실제 조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유책주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유책 책임이 있는 홍상수 감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반면에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규칙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방면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의 청구가 어느 정도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지 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이혼하면 생각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 사유고요. 그리고 아기의 유기가 있었을 때, 또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반대로 나의 직계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바로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6호, 특히 6호의 경우에는 그 밖에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1호와 6호, 또 2호와 6호, 3호와 6호 이런 식으로 경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혼 사유 중에서 일부 1호와 6호 사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1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고요. 그리고 6호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어요.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이 사건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사유를 경합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판례의 경우에는 어떠한 1호,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지로부터는 2년이 경과하였지만 여러 가지 배우자의 뭐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현재까지 가정 파탄, 그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서 그 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 하여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 이 경우에는 그 사유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효를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 유무가 서로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이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둘 다 이혼 의사가 너무나 명백한 경우, 또는 너무나 장기간 별거하여서 아예 교류 자체가 없는 경우들에는 어느 정도 파탄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서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